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뭐냐? 자,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 이분의 그 영상 중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고 좀 간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영상을 구성해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이란 게 없어질 텐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이야기는 상업은행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영상을 빨리 끊었어요. 왜냐면 한 10초 이상은 틀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자,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상업은행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후에는 조폐공사도 사라진다. 예금보험공사도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CBDC를 발행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발행 계획은 없어. 신중론을 확인한 한은이다. 이런 뉴스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 중에 일부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 가치의 그런 흐름도거든요, 이거는. 자, CBDC란 게 나오게 되면 이 CBDC는 디지털 법화입니다. 이게 뭐냐?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의 원화를 찍어낸다는 말이에요. 디지털화로 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업은행들이 다 사라진다. 예금보험공사도 없어진다. 조폐공사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고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기다려야 된다가 아니죠. 발행 계획이 없다. 제가 근데 그 전에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낚싯대를 구입한 사람이 낚시를 하려고 구입하는 거지 뭐 그거를 관상용으로 구입하냐는 거죠. 사람이 운동을 하고 몸을 단련시키고 갑옷을 구비하고 검을 사서 그리고 방패를 사서 자기 몸을 무장하는 거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지. 그거를 어디 걸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옛날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CBDC에 대해서 왜 준비를 할까요? 결국에는 CBDC가 상용화가 될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정을 하세요. 근데 무조건 하게 됩니다. 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합니다. 무조건 해요. 자,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은 가상자산 지갑이랑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어주는 선이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이냐? 아직 CBDC가 발행을 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어놨어요. 여기서 들어간 것이 뭐 다시 CBDC로 갈 수도 있고 가상자산 지갑으로 들어간 것이 뭐 거래소로 가서 될 수도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코인으로 가서 다른 가상자산을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CBDC가 나오게 되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자금의 흐름이 원래는 이런 상업은행들로부터 출발했던 자금의 흐름이 CBDC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중앙에 있는 상업은행들은 뭘 할까요? 그래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은행들은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이 은행들이 하고 있던 대출, 뭐 그런 것들도 결국 디파이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자리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냐면 거래소가 은행이 된 곳이 있었죠. 크라켄이라고. 결국 우리나라 이 거래소들도 은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더 설 자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알면은 얘네가 분명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그 움직임이 있었냐 없었냐 했을 때 있었다는 거죠. 움직임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그거를 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싶어서 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뉴스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옥석 가리기, 특근법에 분주해진 거래소들, 금융당국 감독 강화. 자,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특근법 때문에 분주해진 거래소들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자, 특근법이 무엇이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배경 및 입법 경과인데, 개정 배경은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와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고객 확인,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내부 업무 절차 정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근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불투명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나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나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근거를 두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제가 녹음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녹화가 제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해서 목이 좀 가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1.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가상자산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및 교환의 알선, 중개 알선 또는 대행,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자, 이거 뭐냐? 가상자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영리 행위가 여러분들의 그 가치 이동이 국가에서 완벽하게 감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래서 이게 바로 빅브라더다. 이게 모든 감시를 하는, 모든 것에 대해 감시를 하는 빅브라더다. 금융의 그런 가치 이동을 확연하게 보기 위한 거다. 그래서 결국에 이 디지털 법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실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다 이 안으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거래를 디지털화해서 하게 되면 가치 이동이 확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모든 가치 이동이.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아니 그렇게 되면 불법적인 거래에 쓰이는 그런 지하 경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매매나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불법적인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현금이 사라지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건데, 그런 게 경제의 그런 축에서 엄청 큰 건데, 그런 지하 경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것들도 양지화가 되게 된다. 양지화가 되게 된다. 결국에는 그런 지하 경제도 수면 위로 올라와서 드러낼 건 드러내고 사라질 건 또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 개인의 약간 그런 윤리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마약은 그렇게 양지화가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마약은 양지화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성매매나 뭐 포르노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이득에 따라서 양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유지가 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면 천천히 양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제 예상에는. 자, 그래서 자, 금융권의 그런 변화를 보시려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현황과 전망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권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현황, 신한은행이 뭐 가상자산 기업에 또 투자를 하고 있고, KB도 하고 있고, 농협도 하고 있고, 코리아에셋도 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 하고 있고, 하나투자증권 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 하고 있고. 자, 커스터디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보셔서. 자, 암호화폐 지갑 클립 출시 21시간 만에 가입자 10만 돌파, 20년 6월자예요.
근데 클립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겁내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보여드린 이 미래 구획도처럼 전 무조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에 모든 국민이 가상자산 지갑을 지금의 은행 계좌를 쓰듯이 쓰게 될 건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면 어떻겠어요?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을 안 내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카카오 클립의 사용자 수가 지금은 뭐 몇십만이 되는지,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 70몇 만이었거든요. 여튼 뭐 그것도 작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대로 가려면 이 클립의 사용자 수가 그래도 한 1000만, 뭐 500만 넘고 뭐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상자산 지갑을 모두가 쓰게 된다. 어떤 뭐 다른 가상자산 지갑을 쓰게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클립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근데 클립의 제일 위에 있는 그런 가상자산은 클레이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CBDC가 뭐길래 계좌 카드도 필요 없는 현금 없는 사회 앞당긴다. 자, 현행 송금 시 100만 원을 A가 C한테 준다. 그럼 거래 정보를 은행에 주면 B은행이 D은행한테 1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계좌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CBDC가 되게 되면 A가 C한테 100만 원을 줄 때 그냥 중앙은행에서 A한테 100만 원 차감, 그리고 C한테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거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을 다 드렸어요. 뭘 말씀을 다 드렸냐?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은 바뀌고 변화를 하는데 우리의 인식은 어떻느냐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여러 영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행은 변화하고 거래소는 은행이 된다. 은행이 거래소가 되고 거래소가 은행이 된다. 그럼 은행이랑 거래소라는 그 나눔이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냥 기관들만 있을 뿐. 그리고 개인은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서 어떤 영리 활동을 하든지 지불을 하든지 다 하게 되는데, 그거는 페이먼트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게 되고 카카오페이, 뭐 삼성페이,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게 이제 명명백백하게 가치의 흐름을 이 국가에서 알게 되고, 징수는 쉬워지고 탈세는 어려워지고 국가의 힘은 강화되고 모든 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빅브라더가 생기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렇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국가가 결국에는 이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상자산이라는 게 뭐 지금부터 한 5년 뒤에 사라지게 될 의미가 없는 그런 시장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생 이거를 쓰지 않고는 못 살아가게 되는 시대가 되는지, 이 거인들의 움직임을 보고 파악을 하시라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누가 하더라고요. 어떤 유튜버분이. 그러니까 유튜버 믿지 말라. 그 추천하는 이유가 뭐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추천을 하고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추천을 하느냐? 앞으로 제가 돈을 벌어서 모든 돈을 가상자산에 쏟는다 하더라도 저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부는 한계가 있어요. 저 개인이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는 한계가 있는데, 저를 통해서 어떤 분이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셨을 때 그분이 얻는 부, 그것을 저는 이제 바란다는 거죠. 그분이 어차피 제가 얻을 수 있는 부는 한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를 통해서 부를 얻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뭐 그분이 부자가 된다 한들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건 있죠. 정말 이제 잘 되시고 나면 나중에 정말 잘 되시고 나면 뭐 저를 한 번쯤은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뭐 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즐겁게 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때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신뢰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